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5세기 피렌체의 업적에 있어서 물적 기반이 되는 피렌체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피렌체의 사회 구조는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피렌체의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피렌체는 혁명에 비견되는 심오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소수의 귀족 가문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그들은 피렌체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도시의 귀족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르네상스의 창조자였습니다. 그들은 르네상스의 생활 양식, 르네상스의 가치, 르네상스적인 사고방식과 르네상스적인 인지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위대한 가문들은 봉건 시대의 무산 계급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적인 연구 결과들은 그들이 피렌체에 정착하기 이전에도 자산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여 그들은 장인, 공증인과 공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시골의 작은 마을이나 농장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속받지 못해 토지가 없는 기사의 아들들과 마을과 교회에 거주했던 덜 귀족적인 가족들 출신이고 토지는 그들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족보다는 더 평범한 상인들이었고 이들이 이탈리아 사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즉 상인들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감에 따라 출생보다는 그들이 소유한 부가 계급 구분의 주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피렌체 도시공동체는 부유한 상인과 상점 주인들에게 자유롭게 기사 자기를 부여했으며 그들은 종종 시골의 영지를 구입하고 도시에서 궁전을 지어 오래된 귀족을 모방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피렌체, 루카, 볼로나와 밀라노를 포함한 큰 도시에서 수출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산업가들이 이 계급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은 점차 도시화되고 그들이 상류 부르주아들과 결합되었고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혼합되었는데 다시 말해 귀족의 군사적인 용기와 부르주아의 경제적 계산이 결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전쟁을 좋아하고 부분적으로 상업적이었고 해상무역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피렌체의 자산계급에게 있어서 부의 핵심은 유동자본의 투자, 자본의 합리적인 관리와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유산 계급은 귀족보다 심지어 정치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유산계급 상인의 태도는 호화로운 귀족의 태도보다 점점 더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방법, 교섭과 계산, 그리고 절약에 대한 유산 계급의 미덕에 더 많은 강조가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적 무역과는 달리 내륙 무역의 정신이며 피렌체는 주요한 대표자였습니다. 피렌체에서는 어떤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인정되었는데 그것은 특정 시민들이 특정 길드의 회원이거나 특정 사회 계급에 속해 있거나 혹은 그들이 받은 기사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지위는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기존의 귀족과 부를 형성한 유산 계급 간의 결합을 통한 피렌체 도시의 귀족 계급의 형성은 피렌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우 뛰어난 유산 계급이었고 매우 학식이 높았고 교육을 잘 받고 합리적이었으며 복식 부기, 기계식 시계, 아라비아 숫자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구현된 경제 조직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이탈리아의 도시의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피렌체의 거주민들은 평등주의적 성격을 지닌 기업의 조합인 길드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시민권은 길드의 회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드의 회원들은 전문직이나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드 회원의 지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출생이 어떠했든 간에 어느 누구나 길드의 회원이 됨으로써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렌체는 직업에 따라 조직된 노동자로 구성된 공화국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길드의 회원들은 그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위해 길드를 선택했습니다. 피렌체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주의 엘리트가 등장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고 조직과 관리에서 활동하고 중소유산계급과 일하는 무산계급과 분리되었습니다. 14세기에 도시의 귀족들은 토지 소유자가 됨에 따라 귀족들과 동맹을 더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건 귀족들을 물리친 것은 대중들이 아니라 상류층 길드의 금전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대중의 통치는 이데올로기적 외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상층의 중산층만이 실제적인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그 자체를 일종의 신성한 명령으로 간주했습니다. 상업시대가 가져온 전통을 넘어서는 합리성이 우월한 시대에서 시간과 돈의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가치로 여겨졌고 유용성이 있는 무엇인가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에서 시간은 핵심이었고 중세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긴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4세기 이후 이탈리아의 시계는 하루에 24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피렌체의 사회는 지속적인 사회 계층의 이동성이 존재했습니다. 출생이나 종교적인 신성이 아니라 돈과 재능이 사회의 상층으로 진입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지적 예술 계급은 새롭게 나타난 상인 계급과 동일한 기원과 특성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특한 재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견습생은 주인이 되었고 성공적인 장인은 기업가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은 상업 및 대부업으로 돈을 벌었고 상인과 은행가는 그들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중산층은 고갈될 것 같은 호황 속에서도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은 현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은 적어도 피렌체에서는 역사적 사실이었고 적어도 15세기까지 피렌체에서는 시골에서 들어와서 시민이 되고 공무원이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귀족들을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한 숫자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2, 13세기의 이탈리아에서는 150%의 이윤이 무역업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 많은 벼락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렌체의 사회 구조는 과연 15세기의 피렌체의 대단한 업적,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적 폭발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르네상스 문화가 귀족과 성직자를 후원자로서 대체했던 신흥 도시유산 계급에 의해 보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많은 역사 교과서들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적 진보와 예술적 후원 사이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술의 발전의 시기는 경제적 침체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예술 작품의 수집이 상업적 투자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피렌체의 부유층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빌라를 구매하고 그들의 주택을 비싸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이 축적되자 여가를 즐기는 계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를 창출하는 사람과 지적인 사람은 동일한 사회적 집단과 동일한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고전시대의 아테네와 이후에 이 영상 시리즈에서도 다루게 될 19세기의 빈에서도 사실입니다. 귀족들은 예술과 학습을 단지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거의 모든 저명한 가문에는 변호사와 성직자, 많은 인본주의 학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시모 드 메디치는 은행가이자 정치가, 학자, 그리고 인본주의자, 예술가 및 박식한 성직자의 친구이자 후원자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교류의 하나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대한 문화적 기후였고, 여기에서는 단일한 전통 혹은 계급이 너무 강력해져서 지배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피렌체는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에 가까웠는데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서로 친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15세기의 피렌체의 사회 구조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이러한 사회 구조가 르네상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도시국가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